안녕. 오늘은 현대시 국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78페이지 보셔도 되고 제가 만들어드린 교재가 없는 다른 친구들은 국어라는 시가 나와 있는 전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국어. 빼짝 말라있는 생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기 전에 81페이지로 먼저 오세요. 작품 한눈에 보기. 여기를 본 다음에 앞에 시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사회 비판적이에요. 풍자적이고 상징적이고 반성적이고 자조적이다. 아, 나 멍청이. 자조적이다 라는 말은 내가 국어를 보면서 아, 쟤네들 너무 불쌍해 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느닷없이 국어가 나를 향해 너도 국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국어였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차분한 반성적인 어조고요. 대상에 대해 비판적인 어조인데 여기에서의 이 대상은 현대인들일 수도 있고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억압된 시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제재는 국어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비판 정신과 삶의 지향점을 잃은 현대인에 대한 비판, 희망 없는 굴종의 삶에 대한 비판과 반성, 꿈을 잃은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어떤 모습으로 굴종하고 어떤 모습으로 삶의 지향을 잃고 어떻게 꿈을 잃어버리는지 다양한 오른쪽에 개성적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따가 확인. 제재, 국어를 의인화했고요. 제재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통해서 추상적 주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합니다. 제재의 속성을 통해서 동시대인 삶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타냅니다. 현대인들 국어 같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묘사하고요. 5번이 중요하죠. 비판의 주체가 비판의 대상으로 반전되는 상황의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그럼 비판의 주체 누군데요? 이 시의 화자, 나. 유추를 통해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해 줍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작품의 짜임은요.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의하실 거는 이 정도입니다. 묘사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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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사서술이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 작품의 짜임은 조금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읽고 앞으로 본문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앞으로가 아니라 위로 올라와서 다양한 시각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고 상징적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얘네들도 이따가 조금 시간 드릴 테니 읽고 오시면 되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전부 다 빠짐없이 설명드릴 거예요. 3번 국어와 화자, 국어와 현대인의 관계에다가 별표.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 대가리 사람의 생명,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고요. 여기가 뭔가 꿰뚫었어? 누가? 죽음이, 국어, 죽었단 얘기죠. 현대인 생명성이 없어요. 국어의 눈은 말라붙고 짜부러져 있어요. 제대로 못 보겠지. 현대인들 현실 직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국어는 막대기같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생각만 합니다. 현대인, 고정되고 관습화된 현대인의 사고. 국어의 지느러미는 빳빳해요. 갈 데가 없지.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지. 원하는 곳으로 꿈과 희망을 상실해버렸어요. 국어의 혀는 자갈처럼 딱딱해요. 현대인들 딱딱한 혀로는 말을 못하지. 그래서 얘네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 지금 보고 있는 79페이지였구나. 79페이지 차분히 읽고 아까 그 페이지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사이에 그 정도 신뢰는 있으니까 앞에 이제 다 읽고 왔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시작하고 갈게요. 밤의 식료품 가게에서 밤 시간, 식료품 가게, 공간. 근데 여기에 말라 비틀어진 북어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 공간적인 배경. 아, 이 시의 작가 최승호님은 당대의 시대의 현실을 밤의 식료품 가게로 보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여기 잘 볼게요. 거기에 뭐가 있어?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를 묻고 있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죠. 먼지가 쌓이고 있죠. 손때가 끼어가고 있습니다. 먼지와 손때가 의미하는 건 시간의 경과 정도가 되겠네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죽었던 애가 살아납니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애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지.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관습적이고 습관적입니다. 터무니가 없어요. 여기에선 터무니가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의지도 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얘네들이 시적 대상이 될 겁니다.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고 얘네들은 다시 현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습니다. 분대라고 이야기하는 군대 용어를 사용하면서 당대 현실의 군사 정권에 대한 비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습니다. 꿰고 있는 게 아니라 꿰어져 있죠. 피동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지. 누가? 북어가. 누가? 현대인들이. 현대인들이 어떻게 당하고 있다? 획일화된 모습으로 혹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북어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인 겁니다.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죠. 놓치기 쉽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기는 할게요.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시의 표면에 드러남.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북어가 아니라 죽어있는 무생명성의 생명성을 상실한 현대인들을 말하는 거야. 한 쾌의 혀가 북어 20마리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혀가 딱딱하면 어때요? 말을 하지 못하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현대인. 도대체 여기에 있어서의 할 말은 뭔가요? 시대라든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생각을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입니다. 혀가 딱딱하다, 말의 변비증 걸렸다, 무덤 속의 벙어리다. 전부 다 같은 사람들이죠. 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벙어리인데 어떤 벙어리? 무덤 속의 벙어리. 침묵하고 있어요. 게다가 죽은 상태에서.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으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무기력해요.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북어들은 빳빳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빳빳한 지느러미로 저 넓은 바다를 어떻게 헤엄쳐서 다닐 거야? 다닐 수가 없지. 이 상태면 가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꿈과 현실을 상실했습니다. 혹은 어떠한 실천력이라든지 행동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학교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참고. 막대기같이 딱딱한 생각, 고정되고 관습화되어 있고 계속 나오는 말 있죠? 획일화된 사고방식.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생각이 막대기 같은데 사람도 막대기 같죠.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빳빳한 지느러미, 싱싱한 지느러미 둘이 서로 대조.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연민을 느끼는 순간 느닷없이 별표, 시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환되고 있다? 내가 북어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었으나 뒷부분에선 북어가 나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뭐라고? 너랑 나랑 똑같아. 너도 별 다를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큰 따옴표 칠게요.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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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어지. 화자의 성찰. 아, 북어가 이야기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도 저 북어와 별 다를 게 없었구나. 귀가 먹먹하게 부르짖고 있었다. 결국엔 자기 자신도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구나 라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전체 과정에 따라서 저는 아까 7부분으로 나눴지만 이렇게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 거냐? 죽음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들을 불쌍하다고 여기는 순간 느닷없이 나도 그렇구나 라면서 반성합니다. 다양한 시각적 표현 사용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이미지, 비유적인 표현 쓰이고 있죠.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이야기한 거다. 현실에 대한 비판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 경직된 사고방식. 상상적인 표현, 북어가 나에게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상상적인 표현. 북어가 말을 한다 라고 해놨으니까 의인법 쓰였군 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 밑에 맥락 속으로 봤었을 때 이 작품을 쓴 시인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아이쿠야 말이 길다.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두 글자로 줄이면 뭐다? 주제다. 북어에 대해 고교 참고서는 시인은 부당한 독재 권력에 대해 한마디 비판도 못하는 굴종의 삶을 비판한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79년 사북에서 군사정권 계엄령이 내려질 때 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죽음의 탐구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은 프리즘 같아서 눈 밝은 독자를 만나면 분광하며 스펙트럼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해석은 노을을 보고 허무, 열정, 이중성을 느끼는 사람에게 빛의 산란이라고 정답이라고 못 박는 꼴입니다. 나는 죽음의 탐구로서 이 시를 쓴 거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시인은 죽음의 탐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확인만 할게요. 다음, 시인은 자신의 시선집에 북어와 나란히 배치한 조각품입니다. 그 의도를 추리해 봅시다. 자코메티의 막대 위에 머리, 막대기 위에 사람, 머리가 떨렁 담겨져 있죠. 아무리 봐도 이건 산 사람 같지 않아요? 죽은 사람 같네요. 생각 못하겠지, 말도 못하겠고 뭔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작품을 같이 나란히 배치한 의도는 생명력이 없는 현대인들을 형상화해서 시의 미적 효과를 높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생명력 없는 현대인, 시도 생명력 없는 현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5번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야호!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어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작품에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만날게요. 안녕!